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님들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 나오기 위해서 예쁘게 다들 곱게 화장을 하고 오셨어요. 오늘 화장하실 때 어떤 거 제일 신경 쓰셨어요? 피부톤, 또 젊게 보이는 것, 또 어떤 거 신경 쓰셨어요? 주름살 안 보이는 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피부를 매끈하게 표현하는 것, 주름살 안 보이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게 하기 위한 것들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모두도 원하는 바로 그것.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것, 노화 방지일 텐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바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오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제를 듣고 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주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덜 늙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젊은 사람 같이 보일까 하는 노화 방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해하신 내용일 텐데요. 박사님 강의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화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노화 방지 누구나 기다리는 거죠.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즘에는 다 안 늙어 보이려고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노화를 방지하려면 일단 노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노화라는 거. 노화가 뭐죠? 네, 늙는 거죠. 예, 늙는 거 아주 쉽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노화의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노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전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 저는 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된 게 40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허여졌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 아직도 시커먼 전혀 이 염색도 하지 않아도 새카만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전적인 차이겠죠. 이 유전적인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손을 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 하면 바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들어가는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노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얼굴들을 좀 자세히 보면 친구인데도 누구는 막 늙어 보이고 누구는 굉장히 젊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은 경우도 꽤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자, 노화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왜 늙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이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론으로 다 늙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 똑같이 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론이 100가지니까 정말 100가지가 넘는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늙어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현재까지 각광을 받고 있고 알려져 있는 이론이 뭐냐 하면 바로 프로그램 이론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유전자의 노화의 나이가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쥐, 생쥐들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2년 살고 죽게 된다는 거죠. 자, 거북이는 얼마를 살까요? 거북이는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0년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진 않아요. 엄청 오래 살죠? 네. 굉장히 부럽죠? 자, 사람은 그럼 얼마나 유전적으로 살게 돼 있을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120살이 유전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을 넘어서 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120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120살 사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왜 120살을 살게 돼 있는데 120을 못 살고 8, 90에 돌아가시고 기껏해야 100살을 조금 넘으시면 돌아가시는지, 평균 수명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90이 안 됐단 말이죠. 그 정도로 빨리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그 이론이 바로 손상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유전자들이 손상을 받아서 원래 프로그램되어 있는 120살까지 살지 못하고 8, 90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손상을 주는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손상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이 의사나 과학자나 또는 뭐 유전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알려줘 준 가장 훌륭한, 가장 잘 알려진 요인은 바로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는 아시죠? 우리가 산소가 있어야 살죠.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 산소일까요? 얼마가 산소일까요? 잘 모르죠. 생각도 없이 그냥 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 중에는 산소가 21%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만원 사람이 꽉 찬 지하철, 버스 이런 데 들어가면 한 20% 정도로 떨어지고, 저 바닷가 또 산 꼭대기 이런 데 사람들 없고 시원한 데 이런 데 가면 산소 농도가 22%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그런 데 가면 시원하다. 어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어떤 사람은 야, 술 먹어도 안 취해. 막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산소가 많아져서 그 내 몸의 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는 뭘까요? 자, 활성산소는 여러분 몸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면 음식에서는 영양소들이 다 소화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숨을 쉬면 산소가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있는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필요로 하는 세포 속으로 싹싹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세포 속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건데, 그 안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불이 붙으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ATP라고 그래요. 근데 이 ATP를 만들어내는 요 과정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거쳐야 우리는 음식 먹은 걸 가지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 때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뒤로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동차로 치면 기름을 넣고, 엔진에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면 엔진 속으로 공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름이 확 뿜어져요. 실린더 안으로. 그럼 거기에 불을 탁 붙이면 뻥 터지면서 실린더가 뒤로 확 밀려요. 그랬다가 압축했다가 밀렸다가 압축했다 밀렸다 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운동을 돌아가는 운동으로 바꾸면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몸도 똑같이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뒤로 남는 게 자동차에서는 배기가스, 사람에서는 활성산소.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배기가스 같은 거고 우리 몸에 해를 주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 몸은, 세포들은 손상받고 또 병이 들고 늙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덜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자, 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피하시면 훨씬 활성산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덜 늙겠죠. 이게 바로 노화 방지의 한 비법이 되는 겁니다. 자, 활성산소 많이 만들어지는 일이 뭘까요? 1번이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살이 찌고, 그죠? 그분들이 오래 살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노화가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극심한 운동을 하면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극심한 운동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편안한 운동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다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또는 자외선을 많이 쏘이거나 또는 방사선을 많이 쏘여도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좀 피하시면 활성산소를 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런 걸 다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산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가 되겠죠. 그렇죠? 소식하면 장수한다. 이거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그럼 적게 먹으면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원숭이 연구를 해요. 원숭이를 한 군으로 나눠서 이쪽은 조금 먹이는 거고 이쪽은 실컷 먹게 그냥 놔두고 이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결과가 너무 쇼킹해요. 조금 먹이고 정말 적게 먹으면 오래 살 줄 알고 그랬더니 겨우 한 2달을 더 사는 거예요. 평균 나이가. 이 얘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실컷 먹고 뭐 한 2달 덜 살면 되지 뭐.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양쪽의 원숭이를 매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비교를 해봤더니 죽기 직전의 원숭이 모습이 적게 먹은 원숭이는 빠릿빠릿하고 털도 반짝반짝하고 눈도 토실토실하고 아주 그냥 정신도 멀쩡합니다. 근데 많이 먹은 원숭이는 배도 나오고 털도 빠지고 기력도 없고 죽기 직전의 원숭이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적게 먹으면 틀림없이 사람 나이로 치면 한 2, 3년을 더 사는 걸로 돼 있고 두 번째는 병 없이 살게 되더라. 여러분 누워서 30년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소식한다는 뜻은 건강하게 끝까지 살 수 있다. 즉 젊게 살 수 있다는 한 증명을 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수명이 길어지는 게 굉장히 길어지진 않지만 끝까지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 조금 덜 드셔야 돼요. 나는 식탐이 많아서 안 돼. 아닙니다.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후반부, 인생의 후반부를 좀 더 건강하고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적게 먹어야 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심한 운동을 하면 내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양소를 빨리 태우고 태우면서 계속 센 영양, 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배기가스 같은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심한 운동을 장시간 동안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 내가 그렇게 좀 약간 피곤하다 느낄 정도의 운동을 어르신들한테는 더 권장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배가 나왔으니까 이제 심하게 운동해가지고 이제 살도 빼고 말이야 막 더 건강해질 거야. 거꾸로 그런 운동을 하시다가 더 손해 보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될 수 있으면 좀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어떤 분은 입술이 툭 튀어나오고 그런 거 생기죠. 여기 헤르페스라고. 그다음에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몸이 여러 군데가 아파지는 증상을 나타내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거죠. 또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해요. 나 그 일 겪으면서 10년은 더 늙었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 스트레스 여러분이 잘 다스릴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라는 얘기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난 담배 피잖아. 담배 한 대 피면 스트레스가 해결돼.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직도 담배를 태우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요거 재미난 통계를 알려드리죠.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남자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다 담배를 피셨습니다. 이때 이 옛날에 환자분들 중에 좋아져서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 선물이 주로 뭐였느냐? 양담배였어요. 왜? 전부 다 담배를 태우셨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담배를 태우셨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남자 의사 선생님의 5% 미만만 담배를 태우십니다. 95%가 끊은 거예요. 자, 이런데도 여러분 담배를 태우시겠습니까? 이제는 끊으셔야죠. 담배를 태우시면 이 담배는 한두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담배를 태운 분과 태우지 않은 분들의 얼굴에, 피부에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담배를 태우시면 여성 호르몬이 카테콜에스트로겐이라는 쓸모없는 여성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그다음에 피하 지방을 충분히 있게 만들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촉촉하기도 하고 만지면 훨씬 더 탱탱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여성 호르몬의 역할인데 이게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시는 여성분들은 피부도 훨씬 더 거칠어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폐경도 더 빨리 오게 되고 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술을 많이 드셔도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도 사실은 발암물질로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다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을 늙게 만들 수 있으니까 피하실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가 방사선을 많이 쏘이면 활성산소가 많이 늘어난다,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방사선. 여러분 어디 가면 방사선을 쏘일까요? 병원에 가야죠. 근데 사실은 우리 대지에 이런 산이나 그냥 들판을 가도 방사선이 나와요. 그래서 1년에 한 1 내지 2mSv 정도가 우리가 평균 받는 방사선의 양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몸에 크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높은 양의 방사선을 쏘이면 문제가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서 폐사진을 하나 찍으면, 엑스레이 한 장 찍으면 약 0.04mSv 정도의 방사선을 쏘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25장 정도 찍어도 얼마? 한 1mSv가 채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뭐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서 찍을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C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양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를 아무 때나 하루 1년에 뭐 여러 번씩, 나는 머리가 아프니까 CT 또 찍어봐야지, 또 여기가 아프니까 CT를 또 찍어봐야지, 이거는 피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 CT 중에 복부 CT 찍을 때 특히 방사선이 많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펫CT라는 게 있어요. 온몸을 찍으면 암이 확인되는 펫CT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찍으면 15mSv 이상이 나와요. 1년에 받을 총량의 6배, 7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서 내 몸이 잘 해결해내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고 활성산소가 자꾸 많아지는 상태가 된다면 거꾸로 암을 찾으려다가 암을 만들어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을 쏘일 때는, 특히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인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추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어요? 자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외선은 어디서 나오죠? 햇볕에서 오죠. 여러분이 햇볕 안 받으시려고 자외선 차단제 엄청 바르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안 늙으려고, 그죠? 바로 이 자외선은 많이 쏘이면 피부가 우선 빨리 늙습니다. 광노화라고 하는데 뉴욕 타임즈인가의 신문에, 이 잡지에 크게 났어요. 미국에서 트럭 운전사라고 하시는 분은 대륙을 계속 가셔야 돼요. 한번 시작을 하면 몇 박 며칠을 갑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햇볕이 어디로만 와요? 이리로만 오죠. 그죠? 운전석에 앉으면 이쪽에만 오지 이쪽은 한참 창문이 멀리 있잖아요. 이쪽 얼굴을 한 20-30년을 자외선을 쏘였더니 이쪽 얼굴은 완전히 논바닥 같이 됐어요. 근데 이쪽은 멀쩡하죠. 그게 바로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들,
또 농촌에서 농촌일 하시는 분들, 햇볕을 많이 쏘이시는 분들은 도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다니거나 또는 뭐 실내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피부가 훨씬 빨리 노화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노화 방지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폐해가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랐더니 몸에서 비타민 D가 또 안 만들어져요. 이게 참 이 양쪽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산화 물질,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 산화라는 게 뭐예요? 산소가 붙는 거예요. 쇠에 산소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어요. 그거를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음식물에 산소가 붙으면 음식이 상합니다. 사람 몸에 산소가 많이 붙으면 우리 몸이 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를 막는 것이 항산화 물질이고,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내가 이렇게 피해야 될 것들을 잘 못 피하고 있어, 이렇다면 내 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한지 아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색깔 물질입니다. 이 색깔들은 빨주노초 파남보만 있는 게 아니라 흰색과 검정색도 있죠. 채소와 과일에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여러 종류의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깔들 속에는 우리를 살려주는,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항산화를 좀 하신다면, 이런 일들, 즉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일들에 노출이 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보충 또는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늙지 않는 방법 또는 늙게 만드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이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서로서로 같이 젊은 얼굴로, 젊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강연도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강연에서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사실은 과일보다는 채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먹기가 좀 괴롭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항산화 효과를 얻으려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먹는데, 커피 한 잔이나 홍차 한 잔의 항산화 효과가 뭐랑 비슷하냐면, 오렌지 주스로는 한 5잔, 그다음에 사과 주스로는 한 20잔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일 주스로 내가 항산화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거꾸로 살찌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채소나 이런 쪽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음식을 아주 다양한 채소들을 이용해서 잡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세 인생에서 꼭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내용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많은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신다면 어떤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일을 여러분들이 잘 좀 도와주시면 좀 더 밝고 좀 더 젊은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해했던 어떻게 하면 나이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오늘 오한진 박사님께서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좋습니다. 박사님, 다음에는 어떤 강연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도 궁금합니까? 네, 너무 궁금하죠. 궁금하면 100원.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몸에 많이 생기는 질병이죠.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암과 식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죠? 어떻게 하면 또 암을 극복할 수 있을지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